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강좌를 맡게 된 김철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요. 우리 KBS 한국어 능력시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 시험의 유형이 어떤가와 그리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지 저하고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요.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듣기 말하기 파트가 15문항. 아마 수능을 겪어본 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듣기 평가라는 것을 실시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 듣기 말하기가 다소 좀 힘들게 여겨질 텐데요. 전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또 우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p3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듣고 훈련하는 내용은 쉬운데 한 번 듣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하시고요. 또 뭐 팟캐스트나 또는 기타,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일상에서 훈련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어휘나 어법이 3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문항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가 결국 등급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가장 이 부분, 혼자서 독학하기 힘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파트, 그리고 창안, 읽기, 국어 문화는요. 사실은 독해라는 영역, 즉 우리가 평소에 국어 시험하면 늘 만나게 되는 이 독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거죠. 이건 출제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 이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어휘, 어법을 중심으로 해서 즉 이론적인 정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듣기 말하기 파트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mp3 파일 등을 이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듣기 훈련을 틈틈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휘 어법에서 국어에 관한, 한국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국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이제 쓰기와 창안, 읽기, 국어 문화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국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즉 독해를, 주제를 잘 찾고 또는 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험에 실제 어떤 시험 유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렇게 문항별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는 듣기 말하기 파트와 어휘 파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먼저 채워줘야 될 부분은 이 어법, 그러니까 문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 서너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어법 파트에 대해서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로는 이제 단원명을 말씀을 드리면 문법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단원명을 문법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문법 파트를 펼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의문론부터 여러분들 문법 파트를 펼치시고 의문론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하나 이제 어문 규정에 대한 학습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 이 지식 부분을 쭉 학습하시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펼치고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를 펼치시고요. 제일 먼저 이 문법 파트를 펼치시면 이제 오늘 학습의 출발을 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말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소리라는 말은 곧 의문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판서를 좀 하면서요. 전체적인
문법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문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갖춰져 있으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 세 마디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하나의 문장인데 3어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이 어절에서 이 조사라는 파트, 가와 그리고 을, 이 둘을 더하면 3어절에 조사 둘을 더하면 이게 단어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어절에다가 조사의 수를 더한 게 단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곧 형태론이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소리 부분은 즉 정확한 표준 발음을 위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하는 이 보여지는 부분은 형태론이지만 이걸 발음하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이 발음상에서의 즉 여러 가지 음운 변동과 그리고 용어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우리가 음성으로 들리는 이 귀로 청각으로 들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음성. 그리고 그 음성 중에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하고 우리가 의미를 구별하게 되는 걸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어학습의 첫 출발은 음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학습에 있어서 음운론, 그 다음 형태론, 그리고 문장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곧 학습의 대부분의 국어학습의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배운 게 두 가지죠. 첫째, 문장이란 이와 같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이를 문장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그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3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조사의 수를 더하면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즉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발음을 했을 때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발음된 이 하나하나 철, 수, 가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음절. 저 하나하나의 발음을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의 음절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치읓이라는 자음, 어라는 모음, 리을이라는 자음, 즉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음절은 음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철의 경우에는 치읓, 어, 리을 3개의 음운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음운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치읓, 리을과 같은 자음, 그리고 어, 우, 아와 같은 모음.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음운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우리 영어에서는 악센트라는 것이, 사전을 찾았을 때 악센트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말의 국어사전을 찾으면요, 이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읽다라는 말이 즉 쌍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길이,
이 소리의 길이와 자음, 모음 이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음, 모음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해서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분절음운, 그래서 이걸 분절음운, 반면에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음운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눈이 내린다 할 때 눈과 눈이 내린다 할 때 눈과 눈을 감다 할 때 눈은 사실은 우리가 이 둘의 뜻은 문맥을 통해 구별하죠. 눈이 내린다 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반면에 눈을 감다 할 때는 우리 신체의 눈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이걸 국어사전에서 딱 찾으면요. 얘는 이렇게 쌍점이 써 있을 거예요. 눈이 내린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눈설자를 써놨을 겁니다. 반면에 이 눈을 감다 할 때의 눈은요. 그냥 눈이라는 발음만 있지 쌍점 표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쌍점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단음, 짧게 소리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쌍점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길게 소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의 길이가 두 단어를 구별합니다. 이럴 때 그 소리의 길이는 자음, 모음처럼 분명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음운은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음운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처럼 우리가 그 발음 기호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비분절 음운은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만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그걸 소리의 길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음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음운이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고 거기에는 자음, 모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 소리의 길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듯이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은 긴 소리고 눈을 감다 할 눈은 짧은 소리다. 이건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암기하셔야죠. 암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암기하느냐.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딱 그 정도.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 항목에 나와 있는 그 예시. 딱 요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걸 외울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게 이유를 붙여가면서 외울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내린다 길지 않아요? 눈을 감다 짧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구별이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안 돼요. 말이 많다, 즉 철수는 평소에 말이 많다. 이때 말과 제주도에 말이 많아. 이때의 말과 어떤 걸 긴 소리를 하느냐? 구별 못해요. 대신 내가 그 말과 말, 눈과 눈을 기억을 해뒀을 때, 즉 말과 말은 사람이 하는 말, 늘 주고받는 말이니까 길게 하는구나. 그런데 달리는 말, 우리 어쩌다 한번 보지? 짧게 하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두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즉 간과 간, 또 굴과 굴, 감사와 감사 이렇게 구별을 요하는 것들은 틈틈이 이유를 붙여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굴을 먹다 이거 빨리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굴을 파다 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길게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그리고 다시 분절 음운은 자음 모음이 있고,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말의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은
자음이 모두 19개가 소리가 나고 모음은 21개가 소리가 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요. 자음 19개는요. 일단 무언가를 분류해서 설명을 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음을 즉 소리 나는 방법,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도표의 왼쪽에 조음 방법하고 소리 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먼저 구별을 하죠. 안울림과 울림이라는 구별을 합니다. 안울림은 성대를 울려내지 않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울림은 성대를 울려내는 소리인데 사실은 모음이 없으면 자음은 소리가 안 나요. 예를 들어 여기 기억은 이것의 명칭이지만 이걸 한번 여러분들 소리 내보세요. 가끔 어떤 무서운 친구들이 이걸 소리를 내요. 소리 못 내요. 왜? 모음이 있어야 돼. 여기 아가 있든 우가 있든 모음이 있어야 가, 구 하고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자체는 소리 안 나죠. 따라서 자음의 경우 그러면 도대체 성대를 울려내고 안 울려낸다라는 것은 학자들의 임의적인 분류야. 따라서 여기 울림소리 하게 될 때는요. 비음, 즉 니은, 미음, 이음과 유음, 리을 요건 암기요. 그래서 나라 마음 이렇게 외워도 좋고 즉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걸 울림소리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안 울림소리라고 부르는데 이 울림소리에서도 니은, 미음, 이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리을을 유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안 울림소리의 경우에는요. 안 울림소리는 이제 파열음 그리고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이라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파열음이라는 것은 입안을 막아 터뜨려내는 소리, 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바둑이 파열, 그래서 바둑이 파열, 좀 얘가 엽기적이긴 한데 바둑이 파열, 비읍 계열, 디귿 계열, 기역 계열. 그래서 브, 그리고 트, 그리고 그 이를 파열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파찰음은 지읒 계열, 츠, 이를 파찰음이라고 부르고 마찰음은 시옷 계열, 흐 이를 마찰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와 같이 파열음 그리고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 비음, 유음은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고 자 이번에는 도표 위를 보시면 책의 도표 위를 보시면 조음 위치,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또 분류를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발음을 낼 때 우리의 구강 구조를 이 옆면을 딱 보면요. 이렇게 입술과 혀와 이가 소리를 내는데 작용을 해요. 이렇게 소리 내는데 작용하는 걸 조음체라고 부르는데 이 조음체가 만나는 위치, 그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뿌, 입술을 부딪혀내면 입술 소리, 그리고 스 이렇게 혀끝을 이용해서 내면 혀끝 소리 또는 잇몸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입 천장의 이 앞부분, 잇몸과 가까운 딱딱한 부분에 대어서 나면은 이는 센 입천장 소리 또는 다른 말로 구개음. 왜 뭐예요? 센 입천장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개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도지 이랬을 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거나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면 지읒 치읒이라는 구개음으로 변했다 해서 구개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센 입천장 소리를 구개음 그리고 요 목구멍과 가까운 이 부드러운 부분 이 부분을 여린 입천장 소리 또는 영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청 소리 이렇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그리고 구개음, 영구개음, 목청 소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 안울림과 울림, 다시 안울림에는 파열음, 파철음, 마찰음, 그리고 울림에는 비음, 유음을 구별합니다. 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죠. 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는 건 뭐 국문과 대학원을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수능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국어 능력 시험의 등급을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 최적화된 그걸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기출 문제에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둘 내용들은 어떤 걸 파열음이라고 부른다. 어떤 성질의 것을 마찰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마찰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음 중 입안을 막지 않고 스쳐 내보내는 소리에 해당하는 것 방금 입안을 막지 않고 스쳐 내보낸다 이 표현과 마찰음은 같은 뜻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을 했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음의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엔 모음의 분류입니다. 모음의 분류 역시 즉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모음의 도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표를 보시면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인데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한 거냐. 그 모음을 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한결같으면 이를 단모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입의 모양이 변화하면 이중모음이라 불러요. 그래서 단모음 10개를 우리가 암기를 하면 하면요. 아, 어, 오, 우, 이에 요 앞에 이 모음을 결합해서 에, 왜, 위 이렇게 10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음도 그 분류하는 종류를 보시면요. 일단 도표에 보듯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즉 소리를 낼 때 혀가 위로 끌어올려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고모음의 대표적인 게 소리 한번 내볼까요? 하면은 혀가 위로 올라가므로 고모음. 반면에 혀가 아래로 떨어지므로 저모음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음, 이 모음이 고모음이 되고 아가 저모음이 돼요. 다음 두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면 오, 우 이렇게 오모음이나 우모음이 들어가면 입술을 둥그렇게 낸다 해서 원순모음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낸다 해서 평순모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오나 우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오, 우 그리고 왜, 위 모두 뭐가 돼요? 원순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라는 분류는 결국 즉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있는데 전설모음은 혀가 앞쪽으로 가면서 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이모음이죠. 이 하면 혀가 앞쪽으로 가면서 나면 전설모음이라 하고 반면에 후설모음은 우 하게 되면 혀가 뒤쪽으로 가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후설모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아어, 오, 우, 이, 에, 왜, 위라는 단모음에서 우리가 굳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구별을 해보면 이 이모음이 결합된 이, 에, 왜, 위가 즉 전설모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후설모음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모음을 분류했는데 모음 21개는 먼저 소리를 내는데 한결같은 소리를 내는 걸 단모음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입의 모양이 바뀌거나 혀의 모양이 바뀌는 걸 이중모음.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가 있다. 다음, 다시 모음을 분류할 때 혀의 높낮이, 높이에 따라서 분류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그리고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과 원순으로 나눕니다. 자, 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들을 익혀야 되고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에서 이리저리 유형을 달리 해도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할 때도 또 20살 넘어서 뭔가 공부할 때도 자꾸 이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계속 기초나 기본이 흔들리니까요. 스스로도 독해하면서 문법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덧셈 뺄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고차원의 방정식을 열심히 그 공식을 외우고 적용하는 안목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덧셈 뺄셈에서 자꾸 실수하면 결국에는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학습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하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우리말의 문법 체계에서 일단 설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문장이고 그 문장의 하위 요소가 어절이고 그 어절에 조사를 더하면 단어가 된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 관해서 공부하는 건 형태론이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건 발음상의 용어들. 그래서 이를 의문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청각 영상,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그 소리는 음성이라 하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는데 이 음운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의 음절을 이루고 이 음절은 곧 바꿔 말하면 자음모음이라는 음운으로 쪼개지고 다시 또 자음모음처럼 구별해낼 수 있는 음운 말고 장단, 소리의 길이라는 비분절 음운이 있죠. 다시 이제 자음을 분류하면 선생님 왜 분류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건요. 어떤 대상이 어디에 포함되고 어느 것과 유사하고 어느 것과 유사하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지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은 분류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한국어라는 우리 국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 능력을 요구하는데 결국 이 어휘가 어떤 어휘와 차이가 있고 이 문법 개념이 어떤 개념과 유사하고 다른지 이와 같은 즉 분류는 학습의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류는 두 가지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그런 다음 세부적으로 둘, 셋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즉 기본적인 전제로 까시면은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자음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은 입의 모양이 한결같은 것, 이중모음은 중간에 입의 모양이 변하는 것. 다시 모음을 분류할 때, 즉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과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과 원순,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저모음. 물론 중모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결국 고모음이냐 저모음이냐 하는 분류를 합니다. 다음 소리의 길이 길고 짧은 거야. 길고 짧은 거예요. 뭐가 더 시간이 더 얼마나 상중하를 둬서 오래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간결한 거죠. 장음, 단음.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장음, 단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 즉 복습하시면서요. 또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하면은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정확한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길잡이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강의가 여러분들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즉 좋은 점수를 위한 먼저 뚜벅뚜벅 바른 방향으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또한 복습하고 뭐 예습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 국어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도록 하자. 친구한테 톡을 보내고 또는 동료에게 문자를 하면서는 좋아 이런 식으로 쓰다가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어간 어미를 구별하여 좋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즉 함부로 된소리를 쓰다가 갑자기 국어 시험을 볼 때만 정확한 발음을 하겠다?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늘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훈련을 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공부 시간이 평소에 우리가 올바른 즉 표현을 쓰고 올바른 발음을 하면 저절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나 톡을 덜 보낼 겁니다. 아, 얘는 왜 부담되게 이렇게 올바른 표현을 고집하지? 하면서 점점 친구들이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충분히 잡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출제 유형 그리고 우리 총 100문항에서 어떤 분류를 갖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국어의 가장 기본인 의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나고 그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하시고 건강하게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